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이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 택시를 뭐 도입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죠?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네.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 네바다주에서 이 드론 택시를 시범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 말에 시범 운행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드론이 중국에서 만든 이항 184라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 네바다주에서는 이 드론을 이제 진짜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항 184라는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던 제품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인데 사람 한 명만 탑승할 수 있는 초소형 무인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조작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사람이 탑승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 목적지만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륙도 알아서 하고 자동으로 날아가서 착륙까지 하게 되니까 조종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드론의 좋은 점은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양쪽에 있는 날개도 위로 접어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 시에 공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드론은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헬리콥터보다 더 좋은 유리한 면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네바다주에서 이 드론을 실제로 대중교통에 도입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은 진짜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봤던 하늘 택시 시대가 열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양 자체는 일반 드론을 확대해 놓은 모양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정말. 네. 네. 자, 근데 이 드론이요. 사실 지금은 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점은 없나요? 네, 앞서 보여드린 이 이항 184의 최대 문제점은요. 그 비행 시간이 최장 23분밖에 안 돼요. 아, 네. 네, 30분이 채 되지 않다 보니까 장거리 비행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단거리라도 가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위험할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나 드론 택시나 좀 거리가 네, 좀 문제가 동일한 되네요. 문제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충전 시간도 2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배터리 문제, 충전 시간 문제, 그리고 최장 비행 거리를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지금 이런 드론들이 날아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 대처 방안들을 마련을 해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드론이 추락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탑승자뿐만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에까지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다못해 자동으로 펼쳐지는 낙하산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드론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요.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택시를 좀 보긴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그럼? 네,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한국에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국토 면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바다주가 대한민국 국토의 3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다 보니까 시험 비행도 가능한 것이고 또 이착륙할 때 공간도 더 넓잖아요. 미국은 주택에도 사시고 그 안에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인구 밀도도 높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나 보던 것처럼 하늘 택시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자동차처럼 이용되기는 앞으로는 조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건물 옥상 등을 이제 이착륙 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